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죠? 비상이죠. 비상입니다. 네. 비상 뿅뿅인데 저희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이 턱 밑까지 이렇게 오늘 마스크 처음 벗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좀 마스크를 벗게 되는 하루였는데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요즘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한정판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폭락장에서만 주식을 하자와 1년 내내 주식을 하자. 둘 중 하나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게 정답일지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1년이십니까? 폭락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1년. 저는 개인적으로 폭락장 이후에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사실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이 업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제 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폭락장의 기준. 재미있게요? 조금 아니면 살짝 전문적으로? 재미있게 네,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일단은 뉴스를 들으셨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환율이 급등했다 이런 단어가 보이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시장이 고가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8에서 11%가 빠지는 게 평균적인 하락장의 수치입니다. 지수가 네, 시장 지수가 8에서 11%가 빠질 때 이렇게 적당한 하락장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처럼 어마어마한 하락장은 사실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8%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환율이 1,200원은 역사적으로 항상 고점을 찍어주는 시기입니다. 1,200원 이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환율이 주식시장은 이제는 폭락장이 오고 있든가 아니면 완전히 하락장이 끝자락에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미선물이니 현물, 선물, 파생시장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중하셔야 되는 건 그래도 외환시장이 최근에는 트렌드에 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물꼬를 터보면 사실 주식이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행이 있다고 봐요. 유행이 있어서 그 유행을 또 한번 잃었을 때 그 유행을 다시 또 뒤따라가는 게 또 저는 또 벅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최근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엄청 좋았어. 그러다가 내가 주식을 또 안 하고 있다가 주식 다시 한번 해볼까 왔는데 트렌드가 또 바뀔 수가 있죠. 갑자기 막 반도체가 좋아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주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맨날 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트렌드에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유행을 좀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트렌드와 테마라는 것은 진짜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고 연속성,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주지 않고 올라갔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번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시지 않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또 뭘 잡아야 되냐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막 해요. 최근처럼 막 박살납니다. 박살나게 되면 당연히 고통이 이제 울부짖겠죠. 하지만 이런 고통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대부분 다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결국 트렌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시기에는 결국 그 하락장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하락장이 끝자락에 왔을 때 그 하락장 끝자락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저희 한정판 채널 안에 또다시 이렇게 게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반등이 나와줄 때에는 뭘 사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트렌드를 알지 못해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이 나와줄 때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식시장의 구조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사실 폭락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아, 이게 진짜 폭락장의 끝일지,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주식시장의 신호는 사실 없다. 아. 때문에 폭락장을 맞추고 폭락장 뒤에 반등장이 오고라고 하는 것은 한정판 채널이 아니다. 한정판 채널이 없어,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고도 참 계속 모니터링은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 분할 매수라는 것은 사실 뭐 하락장 끝자락 왔으니까 인생 한번 걸어야 되겠다, 영끌 가자 하면서 뭐 다 때려 박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100%가 있으면 20% 함 담고 그 다음에 또 빠져 뭐 10% 더 빠지는 20% 한 번 또 받고 그 다음에 60% 가지고 있다가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올라와주는 구간에서 딱 60%딱 박아가지고 그냥 인생 몰빵 이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장의 끝자락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예를 들면 인간 지표도 있고요. 인간 지표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그렇죠. 네. 인간 지표도 있고요. 공포의 끝자락에서는 언제나 투매가 나와주는 그 투매의 구간은 사실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꾸준히 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상승장에서만 난 좀 편하게 주식 투자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 하락장 뒤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계속 뭐 분할 매수, 물론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계속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보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하고 있는, 그럼 무라일체의 경지라고나 할까? 주식도 있고 나도 있고 시장은 흘러가고 내 심장도 요동치고, 그러면 이게 함께하는 게 아닌가. 그럼 나도 이제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내가 지금 비록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세계 경제를 읽고 있는 거야 라는 또 자기만의, 내가 비록 지금 회사에 있지만, 회사라는 곳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글로벌하게 놀고 있다, 뭐 이런 또 심적인 또 위안, 재미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정 대표님, 모든 사람이 그 주식 시장과의 이 무라일체의 경지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딱 이때 장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내 본업에 집중하고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처럼 뭐 새벽 1시까지 저녁 12시까지 주식 시장을 보면서 내일은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 없이 딱 일정 부분에서 투자하고 깔끔하게 딱 심화하고, 예? 뭐 그런 식의 편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사실. 네. 그러니까 사놓고 좀 좋은 종목이다. 그 분석할 때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놓고 이제 내가 좀 기다렸을 때 충분히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때때로 한 번씩 봐도 된다, 썸타임 한 번씩 봐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always 봐야 된다. 라는 것도, 주가는 또 매일매일 움직이고, 사실 저희가 이거 말을 하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무거운 주제를 또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주제도 가볍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또 가볍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촬영이 되고 있는데, always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하는 게 또 있잖아요. 요즘에 사실 주식 코인 말고 또 얘기할 것도 없다 보니까 또 소외됩니다. 그 직장생활에서 남성분들이 가장 빠르게 그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적응 안 하고 그냥 개인 플레이 아닌가요? 너무 삭막해.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도 피면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대화 주제 중에 주식과 코인이 요즘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왕따도 안 당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정 대표님이랑 우리가 몇 년이죠? 총 토탈 합하면 5년 같이 일한 것 같은데, 영어를 쓰는 걸 처음 봤습니다. Sometimes 하고 always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만큼 조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의견 감사하고요. 왜냐면 제가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 분들이 굉장히 또 고학력자에, 또 이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 저는 완전 이제 남한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막 영어 쓰고 하면은 약간 나 영어를 써야 되나 하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런 또 영어 단어를 또 서슴없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굉장히 뜻깊네요. 네. 첫 번째,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요즘 세대에는 직장에서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직장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내가 노동을 한 대가를 받아가는 장소입니다. 굳이 뭐 몸에 안 좋은 담배까지 피면서 주식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봤으면 그 수익을 자랑하고 논하는 게 상당히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제 매매 영상도 올려가고 그래서 그래 봤었었는데 수익금이 크고 뭐 당일 매매로 뭐 3천, 5천, 8천 수익 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이목이 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파급력이나 여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변에 뭐 아시는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와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돈 빌려달라 혹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사실 연락도 좀 많이 받아봤고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주식 투자를 논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대화에 무리에 껴가지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굳이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옛말에 굿 리스너라는 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영어 쓰시네. 이렇게 좀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잘 이렇게 쿵짝만 사실 맞춰줘도 좀 그분이 좀 뭔가 적극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장구. 네, 맞장구만 사실 잘 쳐줘도 사회생활에서 7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 요즘 시장에 트렌드를 잘 알라고 하셨는데 요즘 사회의 트렌드 놓쳐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물론 굉장히 사실 네. 이제 뭐 잠깐 딴 얘기 해보면은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윗집 옆집 뭐 막 다 엄청난 문 다 열어놓고 이제 뭐 서로 오가면서 했는데 지금 사회 굉장히 삭막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과 또 인간이라는 게 사람인 이렇게 사람이 또 맞대어서 또 한문이 만들어지듯이 서로 얘기도 하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지 또 우리 한 대표님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사회가 또 돌아가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릴레이션십에 그런 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는 그 주제 하나가 또 스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투자를 했었을 때 얻는 그 성과는 정말 명확해요. 그게 만약에 내가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좀 적다라고 해도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에 진짜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 하는 투자 수단이 아닌 이상 이렇게 꾸준히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의 노하우가 생기고 나의 경력이 생기고 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롱텀으로 봤었을 때 마라톤적으로 봤었을 때 매우 유리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장에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쉽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쉽고 뭔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삶에 집중을 하되 수익도 같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적당한 수익 이렇게 좀 일과 휴식 이거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프로페셔널 하고 싶다. 나는 많이 성장하고 싶다. 나는 뭔가 트레이더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이 맞습니다. 단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에 쉬는 날은 하루여야 되죠. 그쵸. 네.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느긋한 투자를 하는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맞고 나는 조금 매일매일 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또 투자자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매일매일 봐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또 서두에 정답은 없다. 다만 각자 이제 대변을 해야 되는 주제를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뭐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주제 자체를 조금 가볍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어느 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건데 내가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시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내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영상을 보시면서 재미와 뭔가의 도움을 받아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다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